저는 공포와 관련 있는 것은 무엇이든 환장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흔히 말하는 공포 매니아입니다. 언제부터냐고요? 바로 23년 전 그 빌어먹을 그날 이후부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02년 8월 14일 그날 하루 동안에 벌어진 일이다. 때는 바야흐로 2002년 늦여름, 엄청났던 월드컵의 후폭풍으로 온 나라가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을 무렵이었다. 나는 당시 대학교 1학년 02학번 새내기였다. 그날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엄청난 두통이 나를 찾아왔다. 겨우겨우 머리를 붙잡고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고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머리가 더욱 어질어질한 것이 기분이 불쾌하게 묘했다. 씻는 둥 마는 둥 하고 거실로 나왔는데 거실 안의 풍경이 빙빙 돌았다. 진짜 왜 이러지? 병원에 가봐야 하나? 살짝 불안해진 나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고 뺨도 때려봤지만 그 순간만 괜찮아질 뿐 곧 다시 어질어질거렸다. 속도 메스껍고 불쾌한 느낌이 계속 들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는데 비위가 거슬리고 상하는 느낌마저 드는 것 같았다.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한숨 자면 좀 나으려나? 나는 뭘 먹을 생각도 전혀 하지 못하고 다시 내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엎어져 눈을 감았다. 눈을 감고 누웠는데 나와 베개, 이불을 중심으로 세상 전체가 빙빙 돌았다. 토할 것 같은 기분을 억누르며 나는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축축한 땀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짜증이 솟구쳐 잠에서 깼다. 말 그대로 땀 범벅이었다. 몸에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입에서는 가쁜 숨이 터져나왔다. 떨어져 있는 아무 옷가지나 집어 땀을 닦으며 정신을 차렸다. 일단 거실로 나왔는데 그때부터 일이 벌어졌다. 거실로 나오자 거실 안의 풍경이 기묘하게 보였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분명 우리 집 거실인데 우리 집이 아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내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미친 사람처럼 에어컨 위쪽을 훑어보고 식탁 위에도 올라갔다. 미친 듯이 계속 높은 곳을 찾았다. 속으로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스스로 통제가 안 됐다. 자동적으로 보다 높은 곳을 찾고 있었다. 집안에서 높은 곳을 찾는 것 자체가 우습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뛰어다녔다. 어디로 가지? 에어컨 위는 너무 좁아. 장롱 위로 갈까? 아니야. 거기는 물건이 많아. 어디로 가지? 그리고 나는 순간 내 방에 있는 옷장을 떠올렸다. 헉헉거리며 내 방으로 달려간 나는 바로 옷장 위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머리는 그만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귀신이 들린 듯 계속 저절로 움직였다. 옷장 문을 열고 턱을 밟아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너비가 너무 짧았다. 올라가기도 전에 옷장이 앞으로 넘어오려고 해서 나는 포기하고 시선을 돌렸다. 그때 전신 거울이 보였다. 내 방에는 전신 거울이 있었는데 뭔가 무서워서 밤에는 뒤집어 놓았고 아침이 되면 다시 돌려놓고 있는 거울이었다. 그 거울을 무심코 봤는데 난 지금도 그 순간의 내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은 기묘하게 인상을 찡그리고 있었고 핏발선 두 눈에선 눈물이 줄줄 쏟아지고 있었다. 그제서야 눈 밑으로 흐르는 눈물이 느껴졌다. 한동안 그렇게 울면서 거울을 바라보다가 문득 책상이 시야에 들어왔다. 책상이 높지는 않았지만 옷장 위로 올라가는데 실패한 내 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책상으로 향했다. 미친 듯이 책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마치 뒤로 다이빙하는 수영선수처럼 온몸을 쫙 편 상태로 뒤로 뛰어내렸다. 바닥에 등부터 떨어지자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다. 모진 고통에 한동안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한 3분 정도 고통에 몸부림치다 겨우 몸을 일으켰다.
일어서서 다시 거울을 봤는데 그곳에는 여전히 일그러진 얼굴에 내가 울고 있었다. 한참 거울을 보고 있자니 점점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일그러진 얼굴도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거울을 봤을 땐 비록 형편없이 변한 몰골이지만 분명 내 얼굴이라고 또렷하게 느껴졌다. 몸도 점점 내 말을 듣는 것 같았다. 다시 거실로 나왔다. 다행이었다. 아까처럼 높은 곳을 찾지도 않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는 무심코 시계를 쳐다봤다. 뻐꾸기 시계는 저녁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TV를 켜려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 검은 무언가가 내 방에서 후다닥 뛰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지금 생각하면 신기하지만 후다닥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곧바로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신발도 신지 않고 정말 미친 듯이 뛰었다. 도로가 나오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뜀박질을 멈추고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앞에 웬 할머니 한 분이 내 뒤쪽을 멍하니 보고 계셨다. 할머니의 시선을 따라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획 돌렸고 그것을 보고야 말았다. 저 멀리서 새똥 저고리 같은 것을 입은 어린 여자애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여자애는 두 손을 앞으로 나란히 뻗고 달리고 있었는데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바로 뛰었다. 뭉툭한 것이 밟혔지만 아픈 것도 몰랐다. 미친놈처럼 무단 횡단을 하고 차가 달려오건 말건 멈추지 않았다. 눈앞에 백화점이 보이고 주위에 제법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나는 백화점 쪽으로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 순간만큼은 색동옷 입은 여자애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저 저 백화점에 들어가야 내가 살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다. 이윽고 백화점 1층 회전문이 보였고 나는 미친 듯이 뛰어들어갔다. 백화점 안은 따뜻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경비원 둘이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다. 그때서야 내 발을 봤는데 발바닥이 온통 검붉은 색이었다. 터지고 찢기고 가관도 아니었지만 기이하게도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경비원들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하기사 갑자기 웬 놈이 맨발로 뛰어들어왔으니 그럴만했다. 뒤돌아보니 여자애는 온데간데 없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백화점 밖으로 나왔다. 내 맘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어쩐 일인지 더 이상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제서야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곧바로 집으로 걸어간 나는 상비약으로 발을 치료하고 곧바로 잠을 잤다. 너무도 긴 하루였다. 몇 년 뒤 친구랑 같이 점을 보러 당집을 찾은 일이 있었다. 그때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더니 무당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니는 천만 다행인 줄 알고 감사하고 살아. 네? 왜요? 네가 그때 귀신의 씨였던 건 대충 느꼈지? 네. 귀신이 니한테 올라타니까 네 수호령들이 니를 지켜준 거야. 니 그때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다 했지? 그거 수호령들이 니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서 떨어뜨린 거야. 네? 귀신이 한 짓이 아니고요? 그래, 탁 하고 충격으로 귀신 쫓아내려고 그런 거야. 그렇게 떨어진 귀신이 쫓아나온 거고 여자애가 색동옷을 입고 있었다고? 네네. 니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 기집애 평생 다시 볼 일 없어야 니가 살아. 그때 안 잡힌 겐 천운이야. 일단 그 거울부터 치워버려. 충격이었다. 말로만 듣던 수호령이 내게 붙어 있었다니. 듣도 보도 못한 수호령의 존재가 새삼 고마웠다. 사람에게는 각기 수호령이 있어 나쁜 영들을 쫓고 자신을 지켜준다고 했다. 수호령은 보통 한두 명, 많으면 3-4명까지 있다고 한다. 당집을 나오면서 나는 나지막히 감사하다고 혼잣말을 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